여러분, 비트코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흔히 업비트나 비싼 거만 살 수 있는 거, 아니면 도박, 이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엔 딱히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비트코인 이게 전부일까요? 국가나 기관에서 끊임없이 매집하고 있고, 거래소 재고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도박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비트코인을 도박 취급하던 제가 왜 갑자기 매수하게 됐는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비트코인을 접한 건 2018년 초였는데요. 알바를 하는데 같이 일하는 형 와이프가 비트코인으로 1억을 벌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를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당시 최고점으로 한 개 2,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필 하락장 직전에 시작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안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비트코인 역시 도박이고 이렇게 돈 벌었다는 말에 혹해서 함부로 시작했다가 모은 돈만 전부 날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잊고 살았는데 취업을 하니까 회사 사람들이랑 주변에서 국장, 미장, 코인 같은 투자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찾아보다가 우연히 비트코인 가격을 봤습니다. 8천만 원인 거예요. 내가 분명 3년 전에 처음 봤을 때 2,800을 찍고 400까지 폭락했던 게 다시 8천만 원이 됐다고? 여기서 왜 그런지 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400만 원짜리가 20배가 오른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알아보니까 이런 적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13년 4월에 230달러 찍고 일주일 만에 67달러로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다시 폭등해서 12월에 1130달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락해서 다시 210달러가 됐지만 17년 상승장에서는 무려 90배, 18,900달러가 됐어요.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17년이 지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한 개당 89,000달러, 원화로 1억 3천만 원이 돼버렸습니다. 누군 이걸 보고 역시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폰지 사기고 그냥 거품이 낀 거라고 하지만 그 어떤 역사를 봐도 17년 동안 꺼지지 않은 버블은 없었습니다. 왜 아직도 계속 오르냐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유명한 닷컴 버블이 5년을 버텼고 다른 여러 사건들도 대부분 수년 내에 폭락하면서 사라졌습니다. 왜 비트코인만 이때까지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모두 사라졌는가? 정말 도박이라면, 정말 아무 가치 없는 거라면 왜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을까?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부정하는데도 17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서부터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이 아니라 현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이나 서비스는 그 수요 대비 공급이 적으면 그것 자체만으로 가치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에르메스 버킨백, 월드컵 직관 티켓, 두바이 쫀득 쿠키, 이것들의 공통점이 바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도쫑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먹어보셨죠? 저는 원래 도쫑쿠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SNS만 켜면 전부 다 도쫑쿠 얘기만 하고 있고 사 먹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갑자기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추운데 줄 서가면서까지 사 먹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다. 높은 수요랑 공급이 적다는 것만 보고 자연스럽게 도쫑쿠에 가치를 부여한 겁니다. 월드컵 경기장은 좌석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기 있는 경기 직관 티켓 안 표는 수백만 원이 넘고요. 에르메스 버킨백은 기존에 구매 실적이 있을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격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공급량과 수요를 한번 볼까요? 여기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볼 때 차트부터 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차트를 아무리 봐도 왜 계속 살아남는지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점을 바꿨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얼마나 남았는지, 누가 들고 있는지,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총 공급량은 2,100만 개지만 분실 코인 300만 개는 다시 찾을 수 없고 사토시 코인 110만 개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기 때문에 분실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이클 세일러, 기관,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 280만 개는 이미 전략자산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다시 법정화폐로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개인 지갑으로 들어간 코인 1200만 개가 거래소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지금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데 남은 물량은 몇 개죠? 미채굴 100만 개. 이건 사실 전부 채굴되려면 100년은 더 넘게 남았기 때문에 공급량이 너무 미미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남은 수량은 몇 개냐라고 했을 때 거래소에 남은 110만 개라는 거죠. 심지어 5년 전에는 200만 개였습니다. 5년 만에 90만 개가 줄었단 말입니다. 지금 흐름대로라면 2035년 전에 거래소 물량이 바닥날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은 이렇게 수요가 몰리면 반드시 공급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공급이 절대 늘어나지 않아요. 110만 개라는 재고가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전 세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개인, 기업, 기관, 국가가 모두 같은 물건을 사고 있는데 실제로 바로 살 수 있는 재고가 110만 개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투자 문제가 아니라 재고가 없다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남은 물량이 없는데 수요만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폭등합니다.
도쫑쿠를 만약 전국에서 서울에 있는 카페 딱 한 군데에서만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카페 사장은 자기만 만들 수 있는 도쫑쿠가 있고 가게 밖에 사람들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줄 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비싸다고 사먹는 손님이 없어질 때까지 가격을 올릴 겁니다. 5만원이든 10만원이든요. 신라호텔 망고빙수 생각해보세요. 이거 10만원에 파는 겁니다. 만들어 먹으면 만원도 안 할 것 같은 걸 10만원에 판다고요. 그래도 사람들은 사 먹습니다. 왜? 이런 분위기와 특별한 느낌은 신라호텔을 제외한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라호텔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망고빙수가 희소한 상품인 겁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죠.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이제 물량이 110만 개밖에 없어요. 다른 곳 어디를 가도 비트코인을 못 삽니다. 그럼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매수자가 없어질 때까지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경매처럼 돼버린다고요.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니까 더 이상 살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지금 참여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더 비싼 가격에 마지못해 참여하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기보다는 아예 먼저 자리를 잡기로 했고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막차에 올라탔습니다. 지금까지 3년 넘게 보유해오면서 이 선택이 충동적인 판단이 아니었다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도 떨어질 때마다 공포에 빠지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비트코인을 가격으로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얼마인지, 어제보다 올랐는지 떨어졌는지요. 근데 정작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누가 사고 있는지, 왜 다시 시장에 안 나오는지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1억 3천이 너무 비싸다고 말하지만 정작 5년 전 8천만 원일 때도 말도 안 되게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때 안 산 이유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너무 올랐다. 지금 사면 고점이다. 좀 떨어지면 살게.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비트코인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가격에서 기다려준 적이 없습니다. 늘 비싸 보였고, 늘 위험해 보였고, 늘 끝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항상 그 가격이 가장 싸 보이는 지점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수요와 공급 구조 자체가 이렇게 설계돼 있었던 걸까요? 비트코인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갑자기 가치가 생긴 자산이 아닙니다. 17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박이라고 욕했고 사기라고 비웃었고 곧 망할 거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고 네트워크는 더 커졌으며 보유자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인만의 실험이 아니라 국가와 기관이 직접 보유하는 단계까지 와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이게 정말 도박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산인지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오르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상당수는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계실 겁니다. 괜찮아요. 저도 정확히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비트코인은 확신이 생긴 뒤에 사는 자산이 아니라 이해하는 순간 사게 되는 자산이라는 것. 앞으로 비트코인이 언제 상승을 시작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해요. 비트코인이 쌀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10억이 되고 50억이 되면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제서야 모든 사람들이 매수하기 위해 달려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늦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오늘도 비트코인을 모읍니다. 여러분도 하루빨리 지분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